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서 거의 일본 상황이고 한국 상황을 조금 나누겠습니다만 좀 영상 교수님께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가 심심하시고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이게 간판이다 다 내려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하는데 일본 사람들 모인구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9월 15일 현재 보량이 29.1%, 숫자로 따지면 3,623만, 굉장히 많습니다.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상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특징인 것은 65세에서 74세까지 중기고령, 75세 이상이 되면 후기고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고령의 특징 하나는 뭔가는 75세 이상 되는 사람이 65세에서 74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어디냐면 16.1%, 금년도 2천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2,5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후기 고령자 수가 이렇게 더 많은 나라는 일본이 제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면 한 7.10%입니다. 후기 고령자가 많아지면 제 하나의 변곡점이 한 75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5세 이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야 고령자, 자기가 고령자, 그러면은 건강소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것이 큰 하나의 사회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평균 수명하고 건강수명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이렇게 되면 또 올해는 2001년도, 2016년도가 15년간 건강수명하고 평균 수명으로 변화를 보게 되면 평균 수명은 한 2.9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한 2.2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2.7년, 여자는 2.6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여자 거의 다 건강 수명이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그런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장애기간, 좀 전에 문대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애기간이 남자는 한 8.7년, 여자는 한 2년 정도 아주 장기간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2016년도에 2040년도가 여기에 3년 정도 건강수명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게 후생적 정책 과정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건강수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생활습관, 평생 건전한 생활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종이면 개호 예방, 모세 예방, 치료. 그러니까 모세 대책은 일본 사람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원장님 교수님께서 이거를 올려드렸습니다. 일본 사람들 요개호 상태, 우리나라 말로 장기용봉 상태로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모세가 세 번째, 제일 많은 것은 치매입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이나 뇌졸중이다. 세 번째가 노쇠입니다. 노쇠에 의해 가지고 자기용봉으로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암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것은 신질환입니다. 노쇠가 2018년도부터 뇌혈관 질환보다 더 많게 2018년부터 노쇠가 일본 사람들을 3대 사망 원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노쇠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이 노쇠를 유형별로 나눠서, 노쇠하면은 막연한 건데 그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체적인 노쇠,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노쇠, 사회적인 노쇠, 인지적인 노쇠, 그 다음에 국왕 노쇠.
노쇠도 신체적인 것만 아니고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런 인지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악노쇠입니다. 여러 가지 노쇠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노쇠는 무엇이죠? 이것은 피로를 잘 느낀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활동량이 줄어든다든지, 근육이 저하된다든지, 보행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와 같은 속에서 3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 활동량이 줄어들고, 조금 활동하면 피로를 끌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행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신체적인 어떤 노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 정도. 저는 노인 중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3,600만 정도 한 360만 정도가 이 신체적인 노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노쇠 발생률을 보게 되면 전기 고령자 65세에서 74세까지는 아주 노쇠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75세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됩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75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건강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75세의 대책을 잘 세우세요 하는 말씀을 아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쇠가 되면 그 장기형 몸살을 될 확률이고 그 다음에는 골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생활 기능의 장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이 많고 그 다음에 무력 감정 이상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쇠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회적인 노쇠. 이거 조금 전에 원장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되어가지고 이 같은 상태가 사회적인 노쇠가 나는데 그 사람도 대체를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기보험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 생활기능이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강노쇠입니다. 구강노쇠 병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노쇠가 이외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10%에서 한 25% 정도 구강노쇠. 그래서 신장 힘이 약해진다. 삼키는 힘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입술 기능이 떨어진다. 이같이 되면은 구강노쇠가 되면 신체적인 노쇠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소증 조금 후에 다음 여자들이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건강소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장애라든지 아무래도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지적 노쇠. 요만 쓰면 잘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상태냐면 신체적인 노쇠 플러스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 치매 상태까지는 안 가고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기억력이 조금 감퇴된 사람. 그 사람은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에서 한 4%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생활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것은 낙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상이 어느 정도 한 48%. 그런데 인지적 노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1년에 반 정도는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쇠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어떤 예측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오명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노쇠를 평가하는데 이거를 내가 비싼지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보면 피로, 그 다음에 체중 감소, 활동량 저하, 그 다음에는 보행 기능 저하, 그 다음에 근력 저하. 이렇게 보면은 이 피로는
단순한 피로뿐만 아니라 피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는 수면 장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울증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기능 저하도 관련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으로 되어서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관리 그 다음에 활동량이라든지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한가지는 운동 그리고 근력이라든지 모르는 운동 이같이 하게 되는 종합하게 되는 노쇠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단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연적인 대책. 대표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활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치료. 요 네 가지가 일본 사람들이 노쇠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와 같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는 정면의 원양희 교수께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쇠하고 질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노쇠 고령자의 72%가 질병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72% 정도. 그리고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쇠가 될 확률이 2.3배 정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섭취하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정말 폴리파마시 이런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섭취하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한 5개에서 9개 하면 노쇠가 될 확률이 1.5배 정도 10개 이상 되면 한 3배 정도 높아지는 것 같은 것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경로 건강장소의료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노쇠 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쇠 외래를 하는 사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 800명 정도 저희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또 노쇠 외래를 진료를 받은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근육이 굉장히 약해요. 근육이 약한 사람이 한 53%. 그 다음에 모임 속도가 아주 느린 사람은 한 25%. 그 다음에 근육량이 저하된 사람이 64%. 굉장히 그 다음에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치매경이라든지 이런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 외래를 보았지만 근감소증 확률이 한 75명이 근감소증 그 다음에는 경도 인지기능 저하가 한 57명 이것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한 1,800명도 조사를 해가지고 1,800명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노쇠라고 진단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중계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중계를? 중계 시작한 사람 한 136명 중계 여러 가지 중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가장 힘든 중계가 바로 이 노쇠 중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쇠 중계를 할 수 있는 병원 제 연구소 바로 옆에 한 30m 옆에는 바로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쇠 환자들을 운동지도를 한다든지 영양지도를 할 때 만약에 뭐가 생기면 바로 응급실에 바로 가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원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한 3개월 정도 하고 난 뒤에 3개월 지도하고 나면 그 후에 어떻게 일어나더라는 그에 대해서 한 4개월 우리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허약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운동하고 영양 지도를 받게 되면 한 58% 정도 허약한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요. 그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7.6%가 노쇠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추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46% 정도, 반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 노쇠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강 노쇠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한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혀하고 입술 하는데 타타카라는 발음 이것이 정확하게 잘 개신입니다. 그 다음에 혀의 턴 프레시가 떨어지는 일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넘어삭히는 인하 기능이 아주 좋고 이와 같은 실제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